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뜨거운 기술 분야죠. 미래를 바꿀 잠재력을 가졌다고 막 평가받는 양자 컴퓨팅 투자. 여기에 대해 좀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게 뭐 차세대 핵심 기술이다. 엄청난 기대를 모으고 있긴 한데, 근데 솔직히 말해서 당장 우리 생활을 바꿀 그런 상업적 기술로 딱 자리 잡기까지는 아직 몇 년, 어쩌면 그 이상 걸릴 수도 있다. 이게 중론이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아주 초기 단계의 혁신 기술에 투자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 뭘까요? 그냥 로켓처럼 팍 쏠 잠재력 가진 순수 기술 스타트업에 과감히 베팅. 고위험 고수익이죠. 아니면 뭐 이미 시장을 꽉 잡고 있는 거대 기술 기업 있잖아요. 그 안정적인 우산 아래에서 기회를 보는 게 나을까요? 오늘 저희가 분석할 자료는 그 머틀리풀이라는 금융정보 사이트에 실린 기사입니다. 지금 사야 할 최고의 양자 컴퓨팅 주식. 아이온큐인가 알파벳인가 딱 이런 제목이에요. 아, 제목부터 흥미롭네요. 네, 그렇죠. 이 기사가 양자 컴퓨팅 투자 스펙트럼의 진짜 양극단, 그러니까 집중형 스타트업 아이온큐하고 기술 대기업 알파벳, 구글 모회사죠. 이 둘을 그냥 정면으로 비교하면서 아주 재미있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목표는 이 비교 분석을 통해서 각 회사가 제공하는 그 투자 기회의 본질이 뭔지, 또 숨겨진 위험이나 아니면 눈부신 보상의 가능성은 어떤지, 그리고 기사가 마지막에 제안하는 투자 전략까지 이걸 좀 명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마치 그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 풀듯이 여러분이 이 흥미없지만 또 어려운 양자 컴퓨팅 투자 지형도를 더 잘 이해하시고 또 자신만의 길을 찾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근데 시작하기 전에 그 양자 컴퓨팅이라는 기술 자체가 아직은 상용화 초기 단계다. 이 점을 확실히 인지하는 게 중요해요. 기사에서도 바로 이 점,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시간이 문제군요. 네. 그래서 투자자들은 현재 상당히 흥미로운 딜레마에 놓여 있습니다. 뭐랄까, 미래의 가능성에 투자할 거냐, 아니면 현재의 안정성에 좀 더 무게를 둘 거냐, 이런 문제죠. 맞습니다. 그 딜레마의 한쪽 끝에는 아이언큐 같은 회사가 딱 있죠. 오직 양자 컴퓨팅 하나에 모든 걸 건 소위 퓨어 플레이 스타트업. 네, 퓨어 플레이. 이미 상장돼서 거래되고 있고 만약에 이 기술이 진짜 미래의 표준이 된다. 그러면 그야말로 투자자한테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안겨줄 잠재력이 있는 거죠. 그렇죠. 대박 가능성. 하지만 반대로 기술 개발이 뭐 생각대로 안 되거나 시장에서 외면받는다. 그러면 그 위험 또한 상상 이상으로 클 수 있습니다. 모든 걸 걸었으니까 실패 충격도 그만큼 큰 거죠. 맞아요. 그리고 그 딜레마의 다른 한쪽 끝에는 알파벳, 그러니까 우리한테 구글로 훨씬 익숙한 그 거대 기업이 있습니다. 알파벳 역시 양자 컴퓨팅 기술 개발 경쟁에 뛰어든 주요 플레이어 중 하나고요. 네, 구글도 하고 있죠. 아이온큐 같은 스타트업하고 비교했을 때 알파벳이 가진 가장 큰 무기는 역시 막대한 자본력, 연구개발 인프라, 그리고 이미 구축된 글로벌 네트워크, 뭐 이런 거겠죠. 거의 뭐 무한대에 가까운 자원을 동원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이점이에요. 자금력이 다르죠. 그렇죠. 하지만 양자 컴퓨팅이 성공한다고 해도 알파벳이라는 이 거대한 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어요. 그렇죠. 워낙 크니까. 네. 그래서 주가 상승의 그 폭발력 측면에서는 아이온큐 같은 스타트업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훨씬 안전한 투자처로 보일 수는 있지만 동시에 대박의 기회를 놓치는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남길 수도 있는 거죠. 두 회사의 기본적인 그 체급 차이부터가 정말 엄청나잖아요. 기사 작성 시점 기준으로 알파벳 시가총액이 무려 2조 9천억 달러. 와, 우리 돈으로 이거 얼마인가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죠. 네, 정말 천문학적이죠. 반면에 아이온큐 시가총액은 약 17억 달러 수준이라고 해요. 물론 17억 달러도 절대 작은 건 아니지만 알파벳하고 비교하면 진짜 다윗과 골리앗 싸움처럼 보일 정도예요. 네, 비교가 좀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딱 발생합니다. 기업 규모만 보면 뭐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인데 주식시장에서의 평가는 사뭇 다르다는 거예요. 오? 어떻게 다른가요? 특히 그 매출 대비 주가 수진을 보면 이 역설적인 상황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기사가 인용한 2분기 실적을 보면 알파벳은 964억 달러라는 엄청난 매출을 기록했어요. 964억 달러. 네. 반면에 아이온큐의 같은 기간 매출은 2,100만 달러였습니다. 주로 뭐 초기 연구 파트너십이나 정부 계약 이런 걸 통해서 발생한 매출이죠. 잠깐만요. 2,100만 달러요?
그럼 계산을 해보면 아이온큐 매출은 알파벳 매출의 한 0.02%?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와, 정말 비교하기 민망할 정도로 작은 수치인데 근데 주식시장 평가는 다르다고요? 바로 그 점입니다.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여러 지표 중에 특히 아이온큐처럼 아직 이익은 못 내지만 미래 매출 성장이 크게 기대되는 기술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기업 가치 평가할 때 자주 쓰는 지표가 주가 매출 비율, PSR이라고 하죠. 아, PSR. 네. 네, Price to Sales Ratio. 이게 현재 이익보다는 미래 시장 점유율이나 성장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니까 이런 유형의 기업 분석에 유용하거든요. 알파벳의 경우 PSR이 약 8배 수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난 12개월간 알파벳이 1달러 매출을 올렸다면 시장 참여자들은 그 주식 가치를 평균적으로 8달러로 보고 있다. 이런 의미죠. 상당히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볼 수 있어요. 네, 8배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요. 그런데 아이온큐의 PSR은 기사 분석 시점에 무려 242배에 달했습니다. 네. 242배요? 잠깐만, 8배랑 242배요? 이건 뭐 단순히 차이가 크다는 말로는 부족한데요? 그렇죠. 엄청난 차이죠. 같은 1달러 매출에 대해서 시장이 아이온큐에게는 알파벳보다 30배나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도대체 왜 이런 엄청난 평가가 나오는 걸까요? 기사는 그 이유를 시장이 두 회사의 미래에 거는 기대치의 차이에서 찾고 있습니다. 만약에 두 회사 모두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양자 컴퓨팅 시스템 개발에 성공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네. 알파벳에게 이 성공은 물론 긍정적이겠죠. 하지만 이미 거대한 매출 규모로 고려하면 전체 분기별 성장률에 몇 퍼센트 포인트를 더하는 정도, 그 정도 영향일 수 있어요. 워낙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아, 그렇죠. 다른 사업도 잘 되니까. 네. 하지만 아이온큐에게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만약 아이온큐가 획기적인 시스템 개발에 성공하고 대규모 상업 계약을 따낸다. 그러면 단 하나의 계약만으로도 연간 매출이 몇 배로 폭증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매출 규모가 작으니까 성장률의 폭발력은 훨씬 클 수 있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현재 실적이 아니라 미래의 그 홈런 가능성,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아이온큐 주가에 엄청난 프리미엄을 붙이고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비유하자면 알파벳은 꾸준히 안타 치는 4번 타자, 아이온큐는 삼진당할 위험 크지만 한 번 맞으면 장외 홈런 날릴 수 있는 타자.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 같습니다. 물론 그 홈런이 진짜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아,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불확실성이 투자의 핵심적인 위험 요인이 되는 거죠. 현재로서는 알파벳과 아이온큐가 각자 추구하는 기술적 접근 방식 중에 어느 쪽이 최종적으로 승리할지 아니면 둘 다 실패하고 제3의 기술이 부상할지 아무도 확실히 예측할 수가 없어요. 네, 어렵죠. 각 회사가 개발 중인 시스템 설계에 지금은 알 수 없는 치명적인 결함이 나중에 발견될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 그런 일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해당 기업은 양자 컴퓨팅이라는 이 미래의 게임에서 완전히 퇴장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 그러니까 양자 컴퓨팅 개발 실패가 알파벳한테 닥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주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투자자들한테 실망감을 안겨주겠죠. 하지만 알파벳이라는 기업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회사가 망하진 않는다. 네, 이 기사 분석에 따르면 알파벳은 이미 AI 분야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고 무엇보다 구글 검색 엔진, 유튜브 기반의 디지털 광고 시장 지배력은 여전히 막강하거든요. 양자 컴퓨팅이라는 하나의 날개가 꺾여도 바른 강력한 엔진들이 회사를 지탱해 줄 수 있다는 거죠. 튼튼하네요. 하지만 아이온큐에게 똑같은 실패 시나리오가 닥친다면 상황은 아주 비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나요? 기사 저자인 케이튼 드루이는 이 경우 아이온큐의 주가는 사실상 0달러, 그러니까 휴지 조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해요. 10달러요? 와. 왜냐하면 아이온큐는 양자 컴퓨팅 외에 다른 의미 있는 사업이 없기 때문이죠. 실패는 곧 회사의 종말을 의미할 수 있고 투자자들은 투자금 전액을 날리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아, 정말 위험하네요. 심지어 기사에서는 아이온큐에게 이 실패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성공 가능성보다 더 높을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경고합니다. 성공보다 실패 가능성이 더 높을 수도 있다고요? 와, 이건 정말
섬뜩하게 들리는데요. 그렇죠. 따라서 아이온큐에 투자한다는 것은 이러한 극단적인 위험, 즉 전부 아니면 전무, all nothing의 가능성을 받아들인다는 의미고 투자자들은 이 점을 반드시 명확하게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극명하게 다른 위험 프로필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 이게 여러분이 아이온큐와 알파벳 사이에서 투자 결정을 내리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고려사항이라는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높은 잠재 수익을 위해서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할 거냐, 아니면 안정성을 택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기대 수익에 만족할 거냐,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사는 최종적으로 어떤 투자 전략을 제안할까요? 만약 여러분이 투자한 주식이 0달러가 될 수도 있다는 그 극단적인 위험을 심리적으로나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면 당연히 아이온큐는 피하는 게 현명하겠죠. 네, 그건 그렇죠. 상대적으로 훨씬 안정적인 알파벳이 더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알파벳에 투자하는 건 양자 컴퓨팅의 잠재력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면서도 훨씬 낮은 위험을 부담하는 방식인 셈이죠. 하지만 기사 저자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좀 더 적극적인 접근법을 제안하는 것 같아요. 그 바구니 접근법, 베스킷 어프로치라고 부르는 전략이죠. 이건 어떤 개념인가요? 네, 바구니 접근법. 말 그대로 여러 개의 달걀을 하나의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 이 투자 격언을 양자 컴퓨팅 투자에 적용한 건데요. 기사 저자는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아주 작은 비중, 예를 들어서 1% 이하, 그 정도만 아이온큐와 같이 높은 위험과 높은 잠재적 수익을 동시에 가진 퓨어 플레이 양자 컴퓨팅 주식에 할당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1% 이하로요? 네, 이렇게 하면 만약 아이온큐가 정말로 대박을 터뜨렸을 경우 그 엄청난 항승 잠재력의 일부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기회는 잡고. 동시에 만약 최악의 경우 아이온큐가 실패하더라도 전체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손실은 제한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1% 손실은 감당할 수 있지만 10배, 100배 수익 기회를 완전히 놓치는 건 아쉬울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소액으로 로또 사는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네요. 당첨되면 좋고 안 돼도 큰 타격은 없는 수준으로 위험 관리하면서 기회를 엿보는 전략. 네, 비슷한 비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전략적인 측면이 있죠. 그리고 기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더요? 네, 이 고위험 투자를 상쇄하고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알파벳 주식도 함께 매수하는 것을 고려해보라고 제안합니다. 둘 다 사라? 그렇죠. 즉, 아이온큐 같은 고위험 고수익 잠재주랑 알파벳 같은 저위험 저수익 상대적 수익 안정주를 함께 담는 바구니를 만드는 거죠. 아하, 그래서 바구니군요. 네, 이렇게 하면 양자 컴퓨팅이라는 이 거대한 기술 트렌드에 다양한 각도에서 참여하면서 개별 기업의 실패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기사는 이게 양자 컴퓨팅처럼 아직 기술적, 상업적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신흥 분야에 접근하는 현명한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제시해요. 일리가 있네요. 특정 기술이나 기업의 성공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울 때 여러 가능성의 분산 투자에서 위험을 관리하는 합리적인 전략인 셈이죠. 그렇군요. 자, 정리하자면 이 모틀리풀 기사는 양자 컴퓨팅 투자라는 이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주요 경로, 그리고 하나의 혼합 전략을 제시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아이온큐로 대표되는 고위험 고수익의 길, 알파벳으로 대표되는 저위험 저수익 상대적이의 길, 그리고 두 가지를 섞어서 위험을 관리하는 바구니 접근법, 이렇게 세 가지죠. 네, 정확히 요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그 PSR 같은 가치평가 지표가 단순히 현재 실적만 반영하는 게 아니라 미래 성장에 대한 시장의 뜨거운 기대감, 때로는 좀 과열된 기대감까지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죠. 네, 242배는 정말 그렇죠. 또한 기술 개발 실패라는 똑같은 사건이 각 회사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위험의 크기가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도 명확히 봤습니다. 아이온큐에게 실패는 존재의 문제일 수 있지만 알파벳에게는 그냥 관리 가능한 사업 리스크 중 하나일 수 있다는 큰 차이죠. 네, 그 차이가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이 분석은 케이슨 드룰이라는 특정 분석가의 견해라는 점, 그리고 그가 개인적으로 알파벳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기사에 명시되어 있다는 점. 이 점은 여러분이 정보를 해석하실 때 꼭 참고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네, 중요하네요. 저희는 이 기사의 분석 내용을 충실히 전달하는 것이지 특정 투자 방식을 권유하거나 지지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한 이 탐구를 통해 여러분은 모틀리풀 기사가 제시하는 양자 컴퓨팅 분야의 두 가지 뚜렷하게 다른 투자 프로필,
과 위험 관리 전략에 대해 좀 더 입체적인 그림을 그리실 수 있게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이온큐와 엘파벳이라는 이 두 사례는 이 흥미롭지만 또 예측하기 어려운 신흥기술 분야에 대한 여러분 자신의 투자 철학이나 접근 방식을 점검하고 구체화하는 데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여러분 스스로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기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양자 컴퓨팅의 본격적인 상용화까지는 아직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기술적 불확실성도 매우 높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양자 컴퓨팅 경쟁의 최종 승자를 가르는 데 있어서 오늘 주도 이야기 나눈 재무적 요인이나 기업 규모 외에 어떤 비재무적 요인들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돈 말고 다른 거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세계 최고 수준의 양자 물리학자나 엔지니어를 얼마나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인재 전쟁의 승패라든지 아니면 특정 기술적 병목 현상을 딱 극복하는 핵심 돌파구 마련 능력이라든지 혹은 정부 연구기관이나 국방 분야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같은 요소들. 그런 것들이요. 네, 이런 것들이 미래의 승자를 결정하는데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할까요? 이런 비재무적 요인들이 어쩌면 그 PSR 242배의 기대감을 현실로 만들 수도 있고 혹은 거품으로 꺼트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와,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재무적인 것 외에 다른 중요한 변수들? 네, 오늘 다룬 내용을 바탕으로 이런 질문들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탐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흥미로운 양자 컴퓨팅 투자 세계를 깊이 탐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